안녕하세요. 머털쌤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험 문제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강좌에다가 문제를 삽입했었는데 그 삽입한 문제들을 모아서 시험, 그러니까 수행평가나 형성평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 시작해 보겠습니다. 처음 문제부터 어떻게 만들었는지 확인할게요. 여기 문제에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요. 이것이 태그를 달아 놓은 건데 그 태그들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제가 1과목을 나는 보겠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1과목에도 보면 1과목 1장, 그 다음에 1과목 2장, 1과목 3장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과목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게 되면 모든 1과목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그죠? 자, 거기에서 나는 1과목에 1장만 보겠다. 그러면 이걸 빼버리면 돼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X하고 1과목 1장만 보겠다 라고 하면은 1장만 쭉 다 나옵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때마다 태그를 잘 달아 놓으면 그 문제 형성평가나 이런 수행평가를 만들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문제를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는 1장, 2장만 하고 싶다. 그럼 1장과 2장을 선택하면 1장과 2장에 대한 목록이 나와야 되죠. 근데 이 두 개의 태그가 다 들어가 있는 문제는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인지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1장과 2장이 들어가 있는 것을 뽑겠다라고 했는데 없어요. 왜냐하면 태그에 하나의 문제에 1장, 2장이라고 적어 놓지 않거든요. 1장이라고만 적어 놨지 2장까지 적힌 건 없어요. 그래서 1장을 만약에 X에서 닫으면 2장만 나와요. 1-2라고 나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2장만 문제가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1장과 3장을 나는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1장과 3장을 하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일단 1과목의 모든 문제를 다 꺼내요. 그죠? 그리고 난 뒤에 1과목에서 내가 빼고 싶은 거는 2장만 빼고 싶다 그러면 2장의 제외를 눌러요. 그러면 2장은 없어지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되죠. 1-1은 있는데 1-2는 없죠. 그리고 1-3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문제를 내가 뽑아낼 때 이렇게 태그를 이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태그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고요. 또 난이도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빼낸 상태에서 나는 난이도 2에 해당하는 문제만 다 뽑겠다. 이렇게 난이도별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난이도 5짜리만 문제를 뽑아보겠다. 그럼 난이도 5짜리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할 수가 있고요. 다음 이제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졌다면 바로 이제 시험 문제나 수행평가 이런 시험 테스트용에 대한 것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과제 목록이라는 것을 선택해요. 시험 과제 목록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저희 이제 정보처리 기능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놨던 건데요. 시험 이렇게 각각 파트별로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메뉴에서 제일 위에 시험 과제 생성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제목을 입력을 하겠죠. 제목 입력, 테스트라고 입력을 했고요. 다음에 시험이냐 과제냐 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시험을 하겠다. 그리고 날짜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특정 날짜에 내가 18일 날 시계를 누르면 몇 시부터, 예를 들면 뭐 8시 반부터 시작을 해서 시험을 특정 날짜에 다음 날 시간을 9시까지만 나는 아이들이 시험 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AM, 여기도 AM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렇게 시간을 바꿔주면 이 시간에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시험이 닫혀버려요. 시험을 칠 수가 없는 거고요. 다음 종료일자
초과 후 할 수 있는 거, 알림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제출을 더 추가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더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수행평가 끝났을 때 추가 시간을 더 줄 수도 있는 거겠죠. 다음 시험 제한, 여기에 보면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간 사용을 하게 되면 임의의 시간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큼만 시험을 칠 수 있고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채점 결과 공개. 자, 시험을 칠 때마다 파일을 제출하겠죠. 답안을 제출할 때 시험 중 공개를 하게 되면 답안 제출한 게 정답이다, 정답이 아니다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시험 칠 때 난 정답을 알려주지 않겠다 하면은 공개를 비공개로 바꾸면 되고요. 시험 종료 후에는 나는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은 공개를 누르면 됩니다. 난 시험 끝날 때도 아이들한테 점수나 이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겠어 라고 하면 비공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출 현황에서 숨김 부분이 있는데 학생들이 어떤 것 여기 두 개를 체크하게 되면 아이들이 자기 점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을 풀어주게 되면 자기 점수를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개로 되어 있어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룹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룹을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만든 강좌에 그룹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닫을 수 있고요. 내가 이 문제를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선생님들의 그룹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의 그룹도 같이 여기에다가 넣어줘야지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그룹에 이 문제의 그룹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교사라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 문제를 테스트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들어가서 나는 시험을 쳐보고 싶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비밀번호 사용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효기간이라는 것은 비밀번호는 시험 페이지에 입장하기 때문에 비밀번호 인증 후 유효시간이 지나면 다시 비밀번호를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도 5분으로 해놨었는데 그러면 5분마다 한 번씩 계속 비밀번호를 넣으라고 계속 나와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이 비밀번호를 만약 20분 시험이다. 그러면 20분으로 잡아 놓던지 25분으로 잡아 놓든지 더 크게 잡아 놓으면 한 번만 처음 들어갈 때만 물어보고 시험 치는 중간중간에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거 설정 잘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IP, 이거는 거의 쓰지 않는 건데요. 접속 가능 IP 사용하게 되면 학교 내에서만 나는 IP를 세팅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 밖에서도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 학교 밖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하지 않고요. 다음에 그룹 시험을 이거는 지금 다 안 됩니다. 예, 선생님들 알고 계시는 것들은 거의 안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룹 아이디를 사용하려면 따로 신청을 해야지만 가능합니다. 예. 다음 문제 제목 숨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 제목 숨김에서 사용을 누르게 되면 아까 보여드렸던 문제의 제목 있죠. 그게 나타납니다. 나중에 문제 만들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무작위, 이거는 순서를 섞어서 문제를 보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에디터에서 코드 같은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자동 완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있는 내용들을 복사해서 사용할 건지 사용하지 않게 할 건지 하는 부분에서 저는 대부분을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정보는 다 필요 없어요. 저는 하나도 안 보여주거든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제한 시간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지금 몇 분 남았구나 라는 거 보여주면 되고요. 각 문제별로 배점이 다르다 라고 한다면 배점 쿼치도 보여주시면 되겠죠. 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여줄 정보이기 때문에 저는 요렇게만 표시하는 편이고요. 다음에 순위, 시험 칠 때 보면 실시간으로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실시간 시험 확인하는 게 있는데 이때 순위를 보여줄 때 이거는 보통 학교 교내 대회나 이런 것들 할 때 이것을 해놓으면 그때그때 화면에 스크린으로 보여주면 아이들이 좀 박진감 넘치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 끝나기라는 것을 체크를 하게 되면 이것을 하면은 자기가
시험을 30분 동안 쳐야 되는데 난 10분 만에 시험이 끝났어. 더 이상 시험을 안 쳐도 돼. 이제 끝낼 거야 라는 할 때 여기 끝내기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동의는 자기가 시험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적게끔 해주는 그런 건데요. 이렇게 아이들이 작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인데 저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기본 세팅이 끝났으면 이제 문제를 이제 선택하러 가야 됩니다. 문제를 선택하러 가는데 그게 문제 선택하기를 눌러주면 직접 선택이 있고요. 조건별 선택이 있어요. 자, 조건별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난이도, 문제 타입, 태그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럼 태그에서 아까 여기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뭐 1과목 1장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1과목 1장에 해당하는 것은 다 들어가겠죠. 그리고 점수는 내가 1괄로 2점을 주겠다 하고 하면은 전체 쫙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면은 내가 문제가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삭제하시고 직접 선택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선택하기를 누르고 여기에서 내가 이제 문제를 추출해내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1과목 모든 것을 하고 싶다. 아니면 1과목의 1장만 하고 싶다 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저는 1과목 1장만 한번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자, 1과목 1장에서 보시면 이렇게 쭉 예상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제일 끝에 가보면 기출 문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의 문제 유형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 따로, 그 다음에 예상 문제 따로인데 이 두 개 중에서도 나는 기출 문제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기출 문제만 따로 없죠. 근데 태그에 보면은 1과목 1장 예상 문제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예상 문제 은행을 나는 제외하고 싶다. 그러면 1과목 1장에서 예상 문제 은행을 제외 눌러버리면 이런 식으로 기출 따라잡기만, 기출 문제만 모두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거를 모두 보기를 해요. 이렇게 모두 보기를 하시고 다음에 타입 전체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항목 추가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여기 한 번의 문제가 쫙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원하는 문제마다 점수를 따로 더 줄 수 있습니다. 점수를 안 주면 안 돼요. 점수를 다 줘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점수를 다 주면, 자, 이렇게 줬다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31문제네요. 그래서 31문제. 그리고 배점을 따로따로 더 주어도 됩니다. 내가 2점을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총합 점수가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테스트라는 문제가 여기에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학생들이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시험 과제라는 부분이 나와요. 여기를 선택을 하면 리스트, 시험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에서 너무 많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컨트롤 F로 테스트라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라고 나오는데 전부 다 여기 이런 테스트에 대한 내용은 다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는 종료됐다라고 나오네요. 이거는 내가 시험을 친 거에 대한 종료라고 나오는 거예요. 다음에 지금 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금 한번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했죠. 그래서 미제출로 전부 다 뜨고 저는 시험 종료가 됐다라고 뜨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예 이 리스트가 안 떠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보여줬던 거하고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테스트해서 찾아서 내려가 보겠습니다. 테스트에서 찾아서 내려가 보면 제일 아래쪽에 테스트라고 있죠.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여기 보면 시작 안함이라고 돼 있죠. 시작 안함이라고 돼 있는 것은 아직 시작이 안 된 거고, 이게 진행, 이거는 날짜를 구분해 놓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여기 경기 작년에 했던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경기는 종료되었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이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드릴게요. 지금 저는 테스트를 해서 들어갔더니 계속해서 종료가 나온다는 말은 저의 시험이
이미 쳤기 때문에 종료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때는 이 종료된 것을 내가 시험 쳤던 내용을 삭제시켜주면 다시 시험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 과제 결과 관리로 갑니다. 그럼 테스트라는 것이 있는데 한 명이 시험 쳤던 거예요. 4분의 1 돼 있죠. 54분의 1로 되어 있어서 이게 지금 한 명이 쳤는데 누가? 김현석이라는 사람이 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선택하고 삭제하면 자 이렇게 사용자를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를 하면 이렇게 새로 고침,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테스트에서 진행 중이라고 나옵니다. 아까는 종료라고 나왔었죠. 그래서 시험을 한번 쳤기 때문에 종료고 그 데이터를 삭제를 하면 다시 시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테스트 한 것을 설정하고 같이 비교하겠습니다. 자, 여기 볼게요. 설정한 거 시작하기로 한번 들어가 보면 학생이 이제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시작하게 됩니다. 30분 제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30분 제한 시간이 있다는 말은 이렇게 30분 제한 시간이 있다라는 사용을 한다라는 뜻이고요. 다음에 여기서 일단 여기 진행이고 여기 나와 있는 것 여기에 뭐 날짜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고요. 다음에 여기에 시간을 정해주면 그 시간이 되면 5분 전부터 여기 카운트다운이 돼요. 5분 전부터 5분 남았습니다. 뭐 4분 남았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고 그 시간 이후에 이 버튼이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간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시작 하면 바로 문제가 들어가고요. 여기에 제목이에요. 테스트라는 제목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가고 끝내기. 이거는 뭐냐면 여기에서 내가 보여주는 거였죠. 아까 여기서 시간을 보여주겠다. 다음에 여기에서 끝내기 사용하겠다 라고 했던 게 여기 끝내기 사용하겠다. 시간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여기 리스트를 보시면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제출하지 않고 하면 여기 지금 4죠. 근데 다음 여기 누르면 3, 4 막 자기 번호가 이상하게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랜덤으로 여기에서 무작위로 보여주겠다라고 했던 거 있었잖아요. 문제를 여기 제목 숨기고 여기 무작위 순서라는 거 있었죠. 사용했다라고 해서 무작위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진짜 무작위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여기에서 아까 제목 숨기기 사용하니까 여기에 제목이 안 나타나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제목 숨기기를 사용 안 함을 하고 다시 수정해 볼게요. 수정하고 다시 여기를 보면 여기 새로 고침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짠 하면 어때요? 네, 제목이 보이죠? 근데 그 제목이 어때요? 연번이 다 다르죠. 1-1, 1-3, 1-5, 1-1, 1-2 쭉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거하고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자, 이렇게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씩. 다음에 시간 사용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공개, 비공개.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이제 지금 시험 칠 때는 비공개죠. 자, 볼게요. 자, 여기에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게 PMP인가? PMP 하고 제출하면 여기에 제출되었습니다. 채점 결과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라고 나오죠. 그게 이겁니다. 공개하지 않는다. 그런데 제가 공개라고 해볼게요. 공개라고 하고 수정했습니다. 자, 공개라고 수정을 한 상태에서 다시 여기에서 한번 제출해 볼게요. 여기서 아까는 PMP라고 했는데 지금 PMP를 자 오답입니다 라고 나오죠. 자, 여기에서 지금 한 게 시험 치는 중에 공개를 했어요. 채점 결과를. 그래서 결과가 나온 거죠. 제출하면 네 정답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공개하느냐예요. 그래서 보통 시험 칠 때는 이걸 안 가르쳐 주면 돼요. 애들이 다 찍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하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 종료 후 하겠다라고 하면 시험 종료 후에는 공개해라 라고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는 하나 맞췄죠. 그리고 다음 거는 안 맞췄다라고 할게요. 제출, 오답, 그리고 제출. 그리고 나머지 제출 안 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저는 시험이 끝났습니다 라고 해서 시험 끝내기 했어요. 그럼 다시는 입장할 수 없어요. 아까처럼 그 시험 친 그 결과가 있죠. 그 결과를 삭제하지 않는 이상 얘는 다시 그 시험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시험 과제에서 자기 거 지금 이렇게 테스트 종료됐다라고 나오죠. 제출 현황 하면은 지금 쭉 어때요? 이름도 보여주고 제출 결과는 안 보여주지만 점수가 나와요. 점수 나오는 거 보이나요? 이렇게 제출했다 완료, 제출했다 완료, 1점짜리 받았다. 근데 얘는 제출은 했지만 점수는 못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죠. 이건 미제출이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공개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비공개하게 되면은 이것도 다 안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는 아이들한테 이런 걸 보여주고 자기가 뭐 어떤 번호가 틀렸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험 문제 만들고 설정하고 하는 부분까지 했고요. 수행평가 부분은 이렇게 한번 설정해 놓으면 변경할 일이 별로 없는데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의무검정 준비를 해서 아이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삭제해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삭제하는 부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면 과제로 갑니다. 여기 시험 과제 결과 관리로 가서 내가 학생들 데이터를 지워주고 싶은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 여기 보면 지금 저 혼자 쳤으니까 교사만 나오고 학생들 아까 그룹들이 뜰 거예요. 그럼 그 해당하는 그룹별로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하나 선택해서 선택한 값만 학생들만 지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학생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죠. 언제 시험을 시작했고 언제 끝났고 몇 분 만에 끝냈다. 그리고 총 점수는 몇 점이다. 그리고 걔네들이 받았던 점수는 뭐다. 이렇게 각각 나옵니다. 됐나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의 관리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값을 어떻게 답안 냈던 것을 1번 문제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별 점수를 전부 다 CSV 파일로 다 다운받아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동 채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학생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학생들이 어떻게 답을 냈고 어떻게 확인하는지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친구는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내가 점수를 주고 싶어. 그러면 수동 채점해서 1점 하고 수정하면은 그 학생의 점수가 바뀝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누르면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죠. 자, 그래서 아까는 이렇게 냈는데 처음에 첫 번째 이렇게 제출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제출했구나. 잘했네 라고 확인할 수 있겠고요. 다음에 여기 누르면 목록이 2개밖에 없죠. 문제가 31였는데 2개만 있는 이유는 제출한 문제만 나옵니다. 제출하지 않은 문제는 확인할 필요도 없죠. 왜? 0점이니까. 그래서 제출한 문제 중에서 오답이든 정답이든 어쨌든 제출한 문제에 대한 것들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름을 입력을 해서 바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시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시험 문제를 만드는 방법, 설정하는 방법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